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전 시간에 임금님이 정무를 볼 때 익선관, 매미날개가 붙은 관, 그 말이, 그 이름이 정치를 더욱더 잘할 것을 생각하는 관이라, 이런 뜻으로 더할 익자 착할 선자 익선관이라고 이름을 이제 같은 음을 따서 이렇게 붙여졌다, 이 말씀 드렸죠. 그리고 이때는 골룡포, 용이 수놓아져 있는 이런 골룡포를 입고 정무를 봤다. 그 이유는 매미의 5가지 좋은 점, 문, 청, 렴, 검신, 이 5가지를 늘 염두에 두고 정무를 봐야 된다라는 의미였다. 당연히 신하들도 공무를 볼 때는 백성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덕을, 매미의 오덕을 늘 염두에 두고 있지 말자, 그런 뜻으로 근무복인 시복, 시복이란 말이 근무복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시복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런 남색의 이런 흑달령이 아니고 분홍색의 홍달령을 입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조선시대에는 옷에 있어서 의미를 다 넣어서 그 의미에 충실한 이런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요즘에 우리들은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서양 근대 문명, 현대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쁘다 좋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다는 사실을 알자는 뜻입니다. 자, 같은 고종의 초상이지만 고종이 황제가 됐을 때, 대한제국의 황제가 됐을 때는 역시 거기에 어울리는 노란 골룡포를 입었죠. 역시 매미날개를 붙여야 정무를 볼 때의 자세이기 때문에 매미날개 붙은 관을 썼습니다. 익선관을 썼죠. 그런데 같은 고종인데 다른 옷을 입었네요. 이 옷은 통천관의 강사포라는 옷입니다. 통천관은 요 줄이 12줄입니다. 12줄인 것은 황제가 쓰는 관이고, 어떤 때 쓰느냐, 신하들을 접견할 때 쓰는 관입니다. 만약에 대한제국이 되지 않았다면 9줄짜리의 관을 썼겠죠. 그때는 원유관이라고 합니다. 원유관, 뒤에 나올 겁니다. 통천관, 원유관.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비녀를 꽂았는데, 이 비녀가 물소뿔로 만든 비녀입니다. 그래서 서잠이라고 합니다. 잠은 비녀란 말이고, 서는 물소란 말이죠. 왜 물소뿔로 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물소 나지도 않는데, 옛날 조상들의 생각은 좀 특이해서 다 관찰보다는 예책에 의존해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 물소가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하늘의 현상에 통해서 그 물소풀이 특히 아름답게 됐다. 물소를 풀면 아름다운 띄어낸 무늬, 박리를 이렇게 대리석을 띄어냈다든가, 뭐 이렇게 물소를 뿔을 이렇게 갈아내서 띄어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얼룩박 무늬를 박리라고 합니다. 그런 박리가 발생한다고 보고, 그래서 물소를 통천서다, 하늘과 통한 그런 소다, 이런 의미로 이제 통천서라고 불렀고, 그 통천이란 말이 아주 좋은 말이기 때문에 임금님이 또는 황제가 관을 쓸 때는 여기에 물소뿔로 만든 이렇게 미녀를 꽂았던 겁니다. 자, 이 옷은 그러니까 임금이 신하를 접견할 때 입는 옷입니다. 거기에는 임금의 생각은 하늘의 생각을 담은 거기 때문에 통천관을 쓰는 거죠. 그 통천의 의미를 물소뿔에서 찾았던 겁니다. 이렇게 의미를 아주 중시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12줄이고 여기에 18개의 옥을 붙였습니다. 이게 바로 물소뿔로 만든 비녀입니다. 이런 건 옛 문헌에 통천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동양의 국제문화로서 이런 걸 다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쓸 때는 통천관을 쓰고 임금이나 세자는 원유관을 씁니다. 원유관은 9줄입니다. 그래서 12량관 또는 구량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바탕은 이제 까만 비단입니다. 자, 그럼 물소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프리카 물소는 이렇게 이마가 혹처럼 불뚝 나오고 있고 뿔이 아래로 이렇게 처져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동남아 물소는 이렇게 두 뿔이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초생딸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다른 뿔 있는 동물에서 볼 수 없는 상스러운 느낌이 들죠. 그래서 아마 통천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이 매우 중요했던 이유가 이 활을 만들 때 이 물소 뿔을 넣고 만듭니다. 물소 뿔이 활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물소 뿔 가지고 만든 활이다 라는 뜻으로 뿔각자 각궁이라고 하죠. 아무 뿔이나 되는 게 아니고 물소 뿔입니다. 물소 뿔 중에서도 이렇게 특히 긴 것은 더 이제 길게 끊어지지 않고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더 고가였고 아주 중요한 것이었죠. 그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도 안 되는데 이 물소가 이걸 가지고 또 활을 만들어서 무과에서는 활 잘 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이게 취급이 됐었기 때문에 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물소를 기르려고도 해봤나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임금이 신하들을 만나 조회도 하고 또 정무도 보지만 그러나 가장 또 중요한 것 하나 기능이 있죠. 군 통수권자라는 거죠. 전군의 사령관이죠. 전군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또 훈련 때나 또는 전쟁 전투 지휘를 하거나 할 때는 융복이라는 옷을 입습니다. 이게 철종인데 이 철종이 융복을 입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 임금들은 모두 이렇게 익선관의 권룡포 또는 원유관, 통천관의 강사포 또 이렇게 전립, 이 전립의 전자가 전모 전립 전자가 펠트, 카페트 펠트, 그 펠트라는 글자예요. 이걸로 만든 그 모자죠. 짐승털을 잘 이렇게 뭉치게 해서 만든 이런 천이죠. 그걸로 만든 모자에다가 융복을 입었습니다. 이거는 또 임금의 한 가지 복식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임금 초상을 그릴 때는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그립니다. 군 통수권자라서의 복장이 따로 있었고, 임금의 본 모습은 그런 네 가지 기능을 갖춘 분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다 그리는 거죠. 또 한 가지 기능이 뭔가요? 천명을 받은 자이로서 천명을 받아서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에 또는 종묘 사직에 제사를 하는 그런 대표자로서의 복식을 또 갖게 되죠. 그래서 멸류관에 12장복을 입습니다. 임금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옷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12장모는 12가지 문양이에요. 12가지 문양. 세자는 9가지. 그러니까 황제는 12가지죠. 이분은 정조의 손자, 효명세자이기 때문에 여기 그렇게 뭐 9가지를 달았을 겁니다. 요게 9가지. 이게 뭐냐? 해, 달, 별,
땅을 대표하는 산이죠. 그다음에 물을 대표하는 용, 불, 꽁, 물풀, 쌀, 도끼, 문자 또는 술잔 이렇게 해서 12가지를 이 12가지가 황제의 상징으로서 하게 담습니다. 그럼 여기도 당연히 멸류관의 앞줄도 앞은 하늘을 상징해서 동그랗게 하고 뒤는 땅을 상징해서 바르게 모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멸류관의 류죠. 류를 12줄을 달게 됩니다. 이런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자, 여기 효명세자는 요게 요 세 개가 술잔입니다. 조상께 제사를 드릴 때 술을 올리니까 이 화충, 이건 꿩입니다. 꿩은 날짐승들, 이 세상에 있는 날짐승들을 의미하죠. 여기 있는 건 불입니다. 불은 뭐 모든 문명의 근원이니까 임금이 그걸 당연히 책임지고 관장해야 된다.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황제다라는 그런 책임의식을 복식에 넣은 겁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이건 해, 삼조고가 있으니까 해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 옥토끼가 방아를 찍고 있으니까 개수나무에서 달, 이건 별이죠. 이건 산입니다. 용, 화충이 꿩이죠. 수초, 그러니까 조라고 하죠. 물풀. 이건 불, 이건 분미, 쌀입니다. 하얀 쌀.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종이, 술잔, 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도끼, 형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죠. 도끼, 보호라고 합니다. 이건 불이라는 어려운 글자인데 이제 문자를 상징합니다. 문자로 된 모든 인간의 지식을 상징하는 거죠. 자, 이거 참 번잡하다. 왜 저들 저러고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화라는 것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고 개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평가받는 겁니다. 만약에 동양에 이런 문화가 없었다, 조선에 이런 문화가 없었다 하면은 문화가 없는 겁니다. 좋고 나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예전에 우리에게 이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식으로 아는 일은 우리 조상님들을 이해하고 전통을 이해하고 인간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걸 다 뭐 암기하고 외울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때도 다 머리 좋은 사람도 있었고 생각이 바른 사람도 있었고 잘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 쓸데없어 보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보다 좀 지적인 사고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임금의 복식 4가지와 관련해서 디자인 읽는 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